네. 저보고 이런 작은 나라에서 도대체. 저는 유럽 역사의 중심 이탈리아의 국민이라고요. 여기 개발도상국인 한국에 억지로 파견 가게 된 이탈리아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탈리아 명문대 교수가 제공하는 충격적인 메일 내용을 보게 되었고, 이내 한국을 방문하곤 이럴 수는 없다며 경악을 하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새 임무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는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고 멘토인 밀러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밀러 박사님은 독일에서 오신 친절하시지만 엄격하신 교수님이셨는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제가 한국으로 가서 현대도시 인프라를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고대 역사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도시계획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제가 그런 어이없는 임무를 맡게 되다니. 시간 낭비일 것 같으면서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에 여러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기술이나 도시계획 면에서 유럽 국가들만큼 앞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반 친구들이 한국은 중국, 일본 사이에 낀 아시아의 작은 나라잖아 라고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며 세계를 따라잡으려 애쓰는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계속되었어요. 밀러 박사님은 항상 인내심 많은 스승이셨고 제 걱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 박사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 그들의 도시는 스마트하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단다. 내가 도시계획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들을 보게 될 거야. 그 말씀에 저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박사님 말씀이 맞을까? 한국이 실제로 스마트 도시, 솔루션 분야에서 선도하는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열린 마음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동안의 시간은 마치 소용돌이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아보기 위해 여러 시간을 투자하여 책이나 자료를 읽었어요. 분주한 거리, 첨단 지하철 시스템,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현대식 건물들이 제 상상 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읽을수록 동시에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도시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록 긴장도 되었지만 저를 이 여정으로 이끈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을 싸는 일은 일상적인 일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옷들을 조심스레 개어넣고 공책과 펜을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작은 카메라도 챙겨서 여행 중 흥미로운 디테일들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 물건들 하나하나가 한국 도시의 마법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작은 도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짐가방을 꽉 닫으면서 저는 단순히 옷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된 제 마음. 한 조각도 함께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비행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이탈리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마치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속삭이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가족, 친구들, 그리고 물론 밀러 박사님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른 새벽에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거리가 어떤 소리로 활기를 띨지, 그리고 도시의 현대적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를 걸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궁금증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배우고 모험할 미래로 나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분주한 공항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뛰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줄을 서 있는 동안에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짐이 굴러가는 소리, 여행자들의 다정한 대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안내. 방송 소리 모두가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공항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며 이 여행이 단순한 학술 과제를 넘어 제 자신의 믿음을 도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옛 생각만을 가진 이탈리아 학생이 아니라 배우고 질문하고 놀랄 준비가 된 탐험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망 가득한 마음과 꿈이 가득한 머리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세계를 뒤로하고 미지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지만 이 임무가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매 순간 제 오래된 선입견들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세계 각 도시의 미래를 형성할 발견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스치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이탈리아에서 여러 날 동안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럽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뛰어난 체계를 갖추었다고 배웠고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의 옛 방식이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어요. 우리 철도와 도로는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항상 들었고 제게는 그 체계들이 절대 배신하지 않는 믿음직한 친구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친구들과 도시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친구들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수세기 동안 도시 건설의 방식을 완성해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유럽의 옛 방식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저는 자부심과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시도와 검증을 거쳐 가장 뛰어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인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을 리 없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유럽 밖의 모든 것은 아직 따라잡아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유럽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직 배우고 애쓰는 나라로 그려봤습니다. 옛 지도와 교과서에는 도시계획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유럽이 선두에 서 있는 모습이 자주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 이미지들은 의심 없이 제가 믿어온 생각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사는 마을의 분주한 거리를 걸을 때마다 오래된 건물과 고풍스런 거리를 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들은 한때 돌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그런 풍경을 사랑했고 역사가 우리의 도시를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가 유럽 방식의 아름다움과 신뢰성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제 생각은 너무 고정되어 있었기에 새로운 것과 다른 것이 똑같이 좋거나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럽 도시들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다룬 기사와 책들도 읽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명소, 유서 깊은 도로, 그리고 선대들의 놀라운 공학 기술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우리 고향이 진보의 중심이라는 느낌을 주었고 그 생각들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림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유럽이 아니면 좋은 것이 있을 리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임무에 대해 들었을 때 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세계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쪽에는 우리 고국에 믿을 만한 옛 건축물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신비롭고 검증되지 않은 이국 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오랜 철도와 도로 역사를 떠올리며 한국이 정말로 다른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전통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가 도시계획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국 도시의 거리를 상상하곤 했어요. 좁고 복잡한 공간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그 분주한 골목길 속에 진짜 혁신이 숨어 있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유럽의 오랜 공학 역사가 없는 나라가 우리의 검증된 방식과 경쟁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은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제 편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들은 들어주었고 때때로 제 의견에 동의해 주었어요.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의 우월성에 대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문화 전체가 한결같이 옛 방식을 의심 없이 믿도록 가르쳐온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점점 한국을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먼 나라로 보게 되었고 이것이 제 새로운 임무에 대해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제 속 깊은 곳에서는 제 믿음들이 옛 이야기와 고정관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당할까봐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오랫동안 굳게 믿어온 유럽의 우수성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현대 세계에 준비되지 않은 나라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내면의 갈등을 느끼면서도 저는 다가올 일을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자 더 많은 책과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단순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도 있었지만 유럽의 역사가 우리 도시를 최고로 만든다는 믿음을 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반성의 순간들 속에서 저는 늘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무언가를 배우게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 편견을 마주하고 그것을 내려놓게 될 진실을 스스로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 심장은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두근두근 뛰었어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을 걸으면서 주위의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밝은 조명,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큰 디지털 스크린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승객들을 돕기 위해 움직이는 로봇들과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키오스크들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분명히 한국은 현대 기술과 꼼꼼한 기획이 어우러진 곳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쁜 공항을 누비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바닥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 이해하기 쉬운 표지판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면서도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비즈니스맨, 그리고 저와 같은 여행자들이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공항 곳곳에 자리한 첨단 기술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동 체크인 기계들이 과정을 원활하고 빠르게 만들어주었고 승객들이 이 기계들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부드러운 스크린 빛에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짐 컨베이어 또한 완벽하게 작동하여 수화물들이 문제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기술이 일상적인 일을 더 간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미래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실시간으로 항공편과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정보판을 발견했는데 그 판은 색상을 바꾸며 부드럽게 메시지를 전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 깔끔하고 효율적인 디자인에 매료되어 서 있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럽고 느린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정밀하게 작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공항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디테일들을 감상했습니다. 충전소가 많은 편안한 좌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사람들이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이미지들이 장식되어 있어 여행자들에게 한국의 깊은 뿌리와 아름다운 풍경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조용한 구역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어 전체적인 환경이 차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내부를 더 깊이 이동하면서 저는 몇몇 동료 여행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께서 이곳의 기술 덕분에 여행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의 다정한 미소와 소박한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저는 기술이 인상적이었지만 결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자동 체크인 기계들이 있는 곳 근처에서 한 젊은 여성이 연세 지긋하신 남성분을 도와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녀의 인내심 어린 안내와 그의 감사한 미소가 기술이 사람들을 분리시키기보다는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현대적인 도구와 인간적인 배려를 잘 조화시켜 모든 이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체크인 카운터까지의 여정은 이처럼 작은 발견들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광경과 소리들이 하나하나 제게 다가오며 제가 탐험하게 될 이곳과 점점 더 연결되어 가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을 혁신과 전통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되는 방송.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잘 정돈되고 친근한 곳에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공항의 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감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밖으로는 세련된 건물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한 듯한 푸른 공원들이 보였어요. 인천시는 현대적이면서도 살아 숨쉬는 느낌이었고 빛나는 고층 건물들과 자연이 어우러진 조용한 구석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요소들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어우러질지 무척이나 기대되었습니다. 공항 출구에 도착할 무렵 처음 가졌던 의구심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옛 생각들이 듣고 상상한 것들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화물을 들고 서 있을 때
저는 한국의 현대도시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만날 모든 거리, 건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무척이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마음을 열기로 다짐했습니다. 배우고 보고 그리고 한국이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원활하고 활기찬 도시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의 시원한 공기, 밝은 조명, 그리고 다정한 얼굴들이 제가 바로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새로운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낸 후 드디어 서울의 중심을 탐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이 발전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처음 방문한 지하철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은 넓고 밝았으며 벽면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승강장 위쪽의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정교한 기계처럼 완벽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마치 미래로 한 걸음 내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떠나는 소리는 일정하고 질서정연하게 들렸고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도 승강장이 과하게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역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사람들의 흐름을 감지하고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세심한 기술적 배려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무척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지하철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열차 스케줄을 보여주는 화면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 주었어요. 그리고 AI가 승객들에게 다른 사람이 내릴 수 있도록 한쪽으로 비켜 서주세요 같은 안내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설계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스템이 명확하고 빠르고 무엇보다도 믿음직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교통망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온 후에는 스마트시티로 불리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처럼 보였어요. 거리 곳곳에는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도시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거리도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심지어 가로등도 스마트하게 작동하고 있더군요. 낮 동안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고 밤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졌어요. 더 놀라웠던 건 지나가는 사람 수에 따라 조명의 밝기가 조절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불빛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에너지를 절약하지만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방식이었어요. 간단하지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작은 공원 한쪽에서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발견했습니다. 주변 관광 명소와 지역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기계였어요. 저는 화면을 터치하며 사용해봤는데 상세한 지도와 함께 식당, 상점, 공공화장실 위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녹아들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덕분에 누구나 쉽게 길을 찾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센서, 디지털 스크린, 스마트 가로등 하나하나가 하나의 큰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며 모두에게 친숙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여기서 사용되는 현대기술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비전의 일부라는 사실이 와닿았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공공광장에 마련된 인터랙티브 디지털 아트 전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작품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색깔과 패턴을 바꿨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람들이 다가가면 새로운 형상이 나타나고 멀어지면 서서히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예술과 감성을 담아내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은 혁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에는 현대적인 기능이 더해져 있었고 전통적인 한국의 디자인 요소들이 신기술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런 조화가 한국만의 독특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과거의 유산을 소중히 지키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해 대담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익숙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발전이란 단순히 옛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방문했던 모든 곳에서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미래의 도시는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의 은은한 불빛 아래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루 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거리에 센서 하나, 디지털 스크린 하나, 스마트 가로등 하나까지도 모두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길이었습니다. 배우고 이해하고 그리고 오래된 편견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와 첨단 시스템을 며칠 동안 탐방한 후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저는 분주한 교차로 근처 조용한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눈부시게 빛나는 디지털 간판부터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까지 그동안 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 때 한 분의 다정한 도시 계획 전문가 지호 씨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지호 씨는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말투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호 씨는 제 옆에 앉으시며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해 물으셨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해왔고 처음에 한국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호 씨께서는 한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때때로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듣거나 생각하는 것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군요. 하지만 직접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제 편견이 실제 경험이 아닌 오래된 이야기와 추측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호 씨께서 가까운 동네를 잠깐 함께 걸으며 스마트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시자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지호 씨는 그의 팀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통을 모니터링하고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로등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와 센서를 가리키며 이 장치들이 도시 내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호등을 조절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계획할 수 있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모든 작은 디테일까지 생활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지호 씨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는 한국을 단순히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 스마트 솔루션 분야에서 선도하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쯤 저는 또 다른 현지 전문가 민서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민서 씨는 지속 가능한 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엔지니어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 건설 현장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곳에서는 오래된 자재를 재활용해 친환경적인 새로운 주택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분주한 인부들로 가득했지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민서 씨는 오래된 건물의 자재를 재활용해 현대적이면서도 환경을 생각한 건축물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저희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조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도시는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위해 건설해 나가고 있지요. 라는 말씀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기억나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전통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받아들이는 자체적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우정들이 제 경험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지호 씨와 민서 씨께서 다른 현지인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지역 음식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도시 계획의 도전 과제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도 스스로를 재건하며 더욱 단합된 나라로 거듭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희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분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저는 제 예전의 의구심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스마트 기술들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혁신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근면하며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아낌없이 지식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다정함과 쉬운 설명 덕분에 복잡한 아이디어들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제 안에서는 변화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들이 경이로움과 존경심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었어요. 한때 제가 품었던 모든 편견들이 만나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와 경험으로 하나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그리고 근면함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균형이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새 친구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통찰과 다정한 미소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귀 기울이고 배우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것을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제게 있어 이번 한국 여정이 단순히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발전은 타인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며 저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부드럽게 빛나는 스마트 가로등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에 대해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크게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럽만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진 곳이라는 옛 믿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과 진정한 발전이란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기술이 어우러지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전문가들과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때마다 제 눈이 조금씩 더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분들과 도시를 더욱 안전하고 푸르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도시 계획가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간단하고 명료했으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술이 단순히 화려한 스크린이나 빠른 열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배려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천공항의 스마트 디지털 키오스크, 서울의 인공지능 기반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밤에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옛 방식과 현대적인 혁신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유럽을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자적인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보고서의 모든 세부 사항에는 발견의 설렘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밀러 박사님과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박사님께서도 제 관찰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진정한 진보는 배우고 적응하는 데서 나온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는 저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히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옛 편견을 허물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을 때 저는 더 이상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와 창의력, 열정이 가득한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기술을 통해 삶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교실 같았고 모든 거리 모퉁이마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제 보고서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가 진정한 발전을 결정한다는 것을 다른 이들도 깨닫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의 미래는 옛 전통의 장점을 최신 기술과 접목시키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가장 놀라운 아이디어조차도 도시 운영의 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저는 이 소중한 교훈들을 고향으로 가지고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수님들, 친구들, 그리고 변화를 믿는 모든 분들과 이 새로운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게 신선한 시각을 선사해 주었고 이제 저는 전 세계 도시들을 위한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